안녕하세요. 연예인 근황TV입니다. 이번 편은 사랑이 배터리 산다는 건, 엄지척, 보기맨 등 많은 트로트 히트곡과 각종 TV 예능 출연으로 인기가 많았으나 석사 논문 표절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른 뒤 1년 5개월 정도 자숙을 거쳐 2022년 3월 22일 복귀 선언한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에 대한 근황입니다. 근황 들어가기 전에 홍진영 씨의 소개와 방송 활동, 각종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홍진영은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잠깐 연습생으로 있었다고 한다. 원래는 걸그룹을 준비했으나 이번이나 데뷔 전 무산되었다고 한다. 가까스로 2007년에 4인조 걸그룹 스완의 멤버로 데뷔 노래 들으면 전화해라는 노래를 발표했지만 2달 만에 소속사가 파산. 그 뒤 애프터스쿨에 합류하지 않겠냐는 제의가 있었는데 그룹 준비하다가 이번이나 망한 트라우마 때문에 거절하였다고 한다. KBS 프로그램 사이다에 코너 안나의 실수에 출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안나라는 예명으로 데뷔하려 했으나 왠지 대박 안나 흥이 안나라는 어감이 들어서 안나 대신에 찌개라는 예명을 생각했었다고 한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요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9년에 코어 콘텐츠 미디어에 들어가서 사랑의 배터리로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였다. 코어 콘텐츠 미디어 소속 시절에는 시아, 다비치, 티아라, 지연의 프로젝트 그룹, 여성시대의 노래 영원한 사랑에 지연의 파트를 대신 부르기도 했다. 2012년 12월 12일에 소속사를 키이스트로 옮겼다. 키이스트에 있을 당시에 배용준을 만나본 적은 전혀 없다고 한다. 홍진영이 전성기를 맞은 게 2013년부터인데 배우 전문 회사인 키이스트에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담당한다고 발언한 적도 있다. 2014년 초에 뮤직K로 이적했다. 다양한 장르의 트로트를 불렀다. 오늘 밤에에서는 가사에 베이베를 20번이나 넣는 등 이국적인 콘셉트를 잡았다. 홍진영 본인은 미국의 컨트리 뮤직, 일본의 엔카가 있는 것처럼 트로트는 한국의 음악이며 저급한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트로트가 하대되고 있는 현실의 시선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이 열심히 활동해서 대중의 시선을 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입을 열었다 하면 강세가 강하게 들어가는 사전적 의미로 기청 목소리와 함께 행동도 약간 4차원, 발언의 강도 등등이 합쳐 이미지가 샘편이라서 남자의 대시가 없다고 한다. 이게 단순한 편견은 아닌 것이 꽃다발에서 같이 출연한 이모가 말한 바에 따르면 중학교 때 실제로 학교 짱이었다고 한다. 교문에 나타나면 애들이 못 지나갈 정도였고 같은 학교 다니던 사촌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고 전화 한 통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게다가 시청자들에게 호불호도 많이 갈린다. 이후에는 남자들이 좀 대시해온다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재벌남 하나에게 싫다고 돌직구를 날렸는데 그 남자가 나한테 이런 건 네가 처음이야 하며 접근해온다고 했다. 6세대 FC BMW 528i 검은색을 타고 다닌다. 블로그 그러다가 2016년 최근 차를 한 대 더 사거나 바꿨는지 벤츠 G63 AMG를 타고 찍은 셀카가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으며 발칙한 동거 출연 당시 공개되기도 했다. 라디오 스타 출연 당시 밝힌 일화에 따르면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자기를 보고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고하자, 적절하게 저 모르세요? 사랑의 배터리. 이러면서 대응했다고 한다. 2013년 4월 3일 KBS 비타민의 패널 7명 중에서 뇌건강 1위에 올랐다. 참고로 뇌건강 7위는 이정석. 문제는 나쁜 쪽으로 1위라는 거다. 순위 정하는 여자에서 외국인이 선정한 가장 탐나는 여자 1위에 뽑혔다. 미국인은 그녀의 몸매를 칭찬했고 인도인은 그녀가 동안이라고 칭찬했고 영국인은 그녀의 페이스가 좋다고 칭찬했고 브라질 사람은 그녀가 귀엽다고 칭찬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홍진영을 강남 스타일의 현아로 착각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전혜빈의 뒤를 이어 2016년에는 보디가드 속옷터보를 촬영했다. 아이돌 못지않게 볼륨감 있는 몸매를 자랑한다. 이후 배우 이엘로 교체.
홍진경, 홍진호와 이름이 한 글자 차이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서로 남매로 오해하는 경우도 제법 있고, 그리고 홍진경과 언니들의 슬램덩크 일을 같이 하게 되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축구선수 김진규와 열애를 했었다. 레전드 오브 래빗 불의 전설에 그녀의 노래 콩콩댄스가 삽입되었다. 윙크로 유명한데 하루 8시간씩 거울을 보고 연습했다고 한다. 배틀그라운드를 즐겨 한다고 한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면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한 흔적이 여럿 나온다. 요즘 개그맨들을 비롯한 방송인들이 배틀그라운드를 시작하면서 추세를 타 시작했다고 하는데 실력이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다만 2018년 6월쯤 접었다고. 하지만 미운 우리 새끼 2018년 12월 30일 방송분의 홍진호, 이두희랑 배틀그라운드를 함께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다시 시작한 걸로 보인다. 미운 우리 새끼에서 PC방을 능가하는 수준의 빵빵한 옵션으로 무장한 게임용 PC를 가진 것이 보이기도 했다. 어릴 적 트라우마로 인해서 물 공포증이 매우 심하다고 한다. 정글의 법칙 파타고니아 편에서 조를 나누어 카약을 탔는데 카약을 타기도 전에 굉장히 불안해하며 눈물을 보이며 도전을 포기했다. 그 후 함께하지 못해 매우 미안해했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소득이 매우 많은 고소득자인데도 아직은 집을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집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런닝맨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한 번씩 출연하면서 쌓아온 김종국과의 관계 때문에 런닝맨 팬들이 김종국 홍진영 조합도 괜찮다는 평도 있다. 이 탓인지 최근에는 미우새에도 김종국 편에 가끔 등장하곤 한다. 라디오스타에서 나와 자신의 연애관을 밝힌 바로는 상대방의 경제력을 안 본다고 한다. 능력이 안 되어도 자기가 좋으면 만난다고. 자기가 벌면 된다고. 딸 멤버이기도 한 미운 우리 새끼. 2018년 11월 18일 방송분에서 언니를 처음 공개했다. 일반인이기도 한 5살 위인 언니의 포스가 평소 이미지와는 다르게 아침부터 게임에 빠진 갬순이로 등장하며 반전 매력을 뽐냈다. 특히 5살 터울의 친언니 홍선영은 홍진영 못지않은 흥부자. 남다른 먹방과 가창력, 현실감의 케미를 선보이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에 대해 홍진영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방송 후 보는 것과 다르게 마음이 많이 여린 언니이니 좋은 말과 사랑 부탁드리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전했고, 메인 PD인 곽승영 PD 또한 언니 홍선영 방송에 담는 과정에 대한 조심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곽 PD는 비연예인의 사생활을 노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큰 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홍자매와 대화를 많이 나눴다. 동생과 생활하는 모습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에 언니 홍선영도 동생과의 방송 출연을 결정했고, 혹여나 본인 때문에 동생에게 피해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에서 때로는 엄마 같은 친언니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우러 언니 선영씨가 정말 흥이 많고 화끈하고 정도 많은 분이다. 미우새 출연이 선영씨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기 위해 제작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홍진영 언니는 특유의 친근함으로 인해 갓대리 누나, 갓대리 언니 등으로 불린다. 자신이 죽도록 싫다는 지식인 글에 답글을 단 적 있는데 라디오스타에서 말한 바 있으며 결국 네티즌들이 해당 글을 찾아냈다.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우흥 또한 자신의 인스타까지 찾아와 악플을 남긴 악플러에게 댓글을 달기도 했다. 2019년 1월 27일 미운 우리 새끼에서 소속사 식구들과 함께하는 회식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곱창을 시키는 장면에 동생의 타박이 이어지자 언니인 홍선영은 동생을 보면 일이 많다 보니 동생의 걱정이 이어졌고 홍진영도 힘들 때 격려의 말이 이어주는 언니가 있어 항상 고맙다고 언급했다. 지난 첫 출연 때 혹시라도 언니에게 악플을 받냐라는 말에 외모적인 악플이 있다 보니 속상한 건 넘어가지만 가족에게 악플을 다는 모습에 속이 많이 상하다고. 이후 홍진영도 예전 모습이 떠오르는지 기억을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여졌다.
최양락과 알까기 제왕전 진행 당시에는 장난기 있는 진행을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최홍만 vs 한민관 편에서 한민관의 얼굴을 보고는 쾌하게 보인다며 주름 많은 강아지 같아요. 허그 라고 한민관에게 돌직구를 날렸다. 그 말로 인해 스튜디오 전체가 초토화되었다. 조선대학교에서 2009년에 무역학 석사, 2012년에 국제통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사건으로 인해 석사와 박사학위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를 거쳐 부정으로 인정되어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스스로 학위를 반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조선대학교에서는 학위 취소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20년 12월 23일 조선대 대학원위원회는 홍진영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최종 결론 지었으며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였다. 홍진영님의 최근 근황 소식입니다. 홍진영은 지난 2020년 석사학위 논문 표절에 휘말린 홍진영은 이를 전면 부인했으나 각종 증거에 의해 이를 인정 자숙을 택해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당시 홍진영은 신곡으로 컴백하는 날 논문 표절 기사가 터졌다. 표절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다시는 무대에 오를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웠고 합리화하기 급급했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학위를 반납하면 그냥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도 했다. 성숙하지 못했고 어른답지도 못했다. 잘못했다. 모든 걸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라고 사과를 전했다. 1년 5개월 동안 자숙 시간을 가졌던 홍진영은 지난 4월 신곡 비바람이다 발매 관련 인터뷰에서 자숙 기간 동안 가졌던 생각들에 대해 털어놨다. 홍진영은 제가 잘못한 게 맞고 저의 과오로 인해서 실망감을 느끼셨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여론도 안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급하게는 아니더라도 천천히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쉬는 동안 불안, 불면증 등을 겪은 홍진영은 신곡에 대한 걱정도 전했다. 복귀곡으로 밝은 곡을 택한 홍진영은 이걸 보시고 또 오해하실까봐 걱정이 많이 됐다. 마냥 편한 마음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홍진영은 제가 했던 말과 행동을 돌이킬 수 없는 걸 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번 1000번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는 것 같다라며 또 한 번 사과의 말을 전했다. 또한 홍진영은 지난 2019년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 관련 분쟁을 겪은 뒤 1인 기획사 IMH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대표이자 아티스트로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1인 기획사 설립을 하자마자 자숙 기간을 갖게 된 홍진영의 공백기가 회사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때의 홍진영은 밖에서 보셨을 때는 1인 기획사일 수 있지만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준 직원분들이 계신다. 제가 일하지 않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제가 정신을 차려야 이 친구들도 힘을 낼 거라고 생각했다라며 의리를 전했다. 홍진영이 2020년 12월 이후 활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IMH는 그야말로 매출이 제로인 상태가 됐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은 7,100만 원에 그쳤고 영업손실은 5억 9,300만 원까지 불었다. 그야말로 엄청난 적자를 떠안게 된 것이다라며 억대의 적자를 보면서도 직원 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홍진영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직원들을 자르지 않았다. 홍진영의 자숙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담당 직원을 비롯해 직원 4에서 5명은 회사에 계속 출근했다. IMH는 홍진영의 활동 외에 특별한 업무가 없던 회사였다. 그래서 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